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호주 초계기에 쇳가루를 뿌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협은 서방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6일 남중국해 상공을 정찰하던 호주 초계기에 중국 전투기가 다가와 쇳가루를 뿌렸다고 호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쇳가루는 상대방 레이더에 혼란을 주는데 가루 일부가 호주 초계기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조종사와 초계기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raised our concerns about the inciden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 초계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했거나 중국의 해상 훈련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澳大利亚有关政客应该客观冷静看待有关事态，不要危言耸听.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은 최근 들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 기지화하는 등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방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남중국해 해안 경비대 투입 방침을 밝히고 지난 2일에는 미국 정찰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인 상하이와 칭다오 인근 해상을 비행하는 등 견제에 나서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주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내세웠지만 미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예민하게 만드는 왕이 부장의 행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권희진 국제문제 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고 아름다운 섬나라 키리바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일주일 전 이곳을 찾았습니다. 왕이 부장은 키리바시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며 특히 인근 캔톤 섬의 활주로 개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활주로 사용권을 얻게 되면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 3,000km 지점에서 중국 항공기가 뜨고 내리게 됩니다. 왕이 부장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 4월 안보 협력을 맺은 솔로몬 제도도 방문했습니다. 近年来，双方关系获得了前所未有的发展，给地区人民带来了 이는 남태평양에 중국 군함의 기항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특히 미국 해군의 태평양 전진 기지인 괌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방문한 키리바시와 솔로몬 제도, 통가, 피지,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등을 연결하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띠가 생깁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민생을 개선하는 게 목표일 뿐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미국과 호주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we've expressed our concerns publicly about the security agreement between Solomon Islands and China.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죠. 모두 미국의 우방국들입니다. 이 선이 이렇게 아래로 연결이 되면 내륙 국가인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이건 유사시에 중국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먼 바다로의 진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대양 해군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면서 태평양과 같은 대양으로의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쿼드 정상회의는 그래서 이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바둑돌을 놓듯 남태평양에 미래를 위한 포석을 둔 것입니다. 미국이 장악했던 태평양으로 중국이 진출하면 대만 주변 중국해에 집중하려던 미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투사되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군사안보적으로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힘이 점점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태평양까지 진출하려는 중국은 이를 뒷받침할 해군력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의 진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해 미국의 대만 해협 접근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해양 대국으로서 미국과 승부하겠다는 내륙국가 중국의 야심은
이번 왕위 부장의 순방으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희준입니다. 자, 중국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죠.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었는데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과 호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인구 70만의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총리의 반발에 차이나타운 상점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3명이 숨지고 건물 56채가 불에 타 재산 피해도 500억 원 가까이 났습니다. 시위는 인접국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평화유지군을 보내고서야 끝이 났지만 향후엔 중국 군대가 나설 수도 있습니다. 현지 중국 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군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이 현재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中国和所罗门群岛安全合作的出发点是为了维护人民的生命和财产安全。 이 협정이 중국군의 상시 주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지역 맹주이자 코로나19 중국과는 완전히 각을 세우고 나선 호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utin was aggressive in Europe. We're seeing President Xi being very aggressive in our own region. 중국은 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인구가 12만 명에 불과한 키리바시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호주와 미국의 핵심 군사 거점인 괌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라면 키리바시에서는 3,000km 떨어진 하와이를 겨눌 수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에 군사 교두보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미국도 솔로몬 제도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황급히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